안녕하세요 여러분, 민티런입니다. 자, 오늘은요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, 특히 달리기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이 가지는 좀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다이어트 성공했는데 더 이상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.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달리기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뭔가 체형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꼭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걱정거리를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너무 살이 많이 빠져서 사람이 약간 불쌍해 보이고 빈티나 보인다. 이런 게 좀 있습니다. 달리기를 시작하셨는데 살이 쭉쭉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. 또 굉장히 빠르게 살이 빠지는 분들 계시죠? 그런데 그런 분들 특징 중 하나가요. 어느 정도 살을 빼다 보면 이게 멈추질 않고 계속 살이 쭉쭉 빠지면서 나중에는 볼살이 빠져가지고 볼이 홀쭉해지고요. 그리고 광대뼈가 이제 좀 도드라지기 시작하고요. 뭔가 사람이 전체적으로 좀 말랐다. 못 먹어서 마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심지어는 얼굴뿐만 아니라 상체 같은 것도 좀 말랐는데 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살이 빠진 건 좋은데 너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빠지거나 의외로 살이 빠진 모습이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몇 가지 팁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예전에 살을 뺐을 때 한번 급격하게 살이 빠진 적이 있어요. 정말 몇 달 만에 어마어마하게 살이 빠진 적이 있는데요.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저도 얼굴이 약간 이게 볼이 홀쭉해지면서 광대뼈가 좀 도드라졌어요. 제가 원래 광대뼈가 조금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얼굴인데 살이 빠지니까 이게 훨씬 더 심하게 보이더라고요. 사실 저는 그때 몸이 너무 가볍고 좋았어요. 몸도 가볍고 건강해진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저는 다 좋았는데 이상하게 주위 분들이 저를 보고 어디 아프냐, 요즘 뭐가 좀 안 좋냐, 힘든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 어 심지어는 제가 고향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새 밥 잘 안 먹고 다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. 저희 와이프가 제 와이프가 밥 차려주는 거 저희 어머니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굉장히 잘 먹었어요. 그런데도 그런 거죠. 살이 갑자기 빠지면 사람이 좀 불쌍해 보입니다. 그리고 저도 이제 거울을 보니까 처음에는 살 빠진 것만 좋아했었는데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제가 봐도 뭔가 너무 갑자기 살이 많이 빠져서 조금 불쌍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 남들이 보면 어떻겠어요? 훨씬 더 심하겠죠?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, 그때. 사실 이렇게 살이 빠졌을 때 얼굴 살만 다시 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럼 몸은 이제 좀 체형이 날씬해졌고 얼굴 살만 조금만 살이 오르면 좀 더 건강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얼굴 살이 먼저 찌거나 하지 않습니다. 뭐 아마 가장 마지막에 찌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체질상 그렇게 얼굴 살이 쉽게 붙는 체질은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꿈일 뿐이죠.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얼굴 살이 찔 수가 없다면 살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람이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활력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내린 결론, 물론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많은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첫 번째는 눈빛입니다. 눈빛이 좀 초롱초롱하고요. 맑고 약간 이러면은 살아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들면은 얼굴이 좀 홀쭉해지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. 뭔가 사람이 더 또렷해졌다라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 드는 거죠. 그런데 살 뺐는데 뭔가 눈도 흐리멍텅하고 항상 눈꺼풀이 이렇게 반쯤 감겨 있고 그러면은 더 불쌍해 보이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정입니다. 어, 항상 웃는 얼굴, 밝게 웃는 얼굴 이런 걸 하면은 살이 좀 빠져도 사람이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. 그런데 살 빠져서 얼굴도 홀쭉한데 표정도 무뚝뚝하고 뭔가 힘든 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겹겹이 두 배, 세 배 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건 당연하겠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부였습니다.
피부가 살을 좀 빨리 빼고 나면요. 피부가 약간 건조해진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? 푸석푸석해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이러면서 피부가 생기가 확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가까이서 사람을 보면 뭔가 주름이 자글자글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, 피부가 뭔가 좀 늙었다라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. 특히 여름철에 급격하게 살을 빼신 분들은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눈빛, 표정,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좋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고 실행하는 방법들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. 이거는 특히 피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고요. 음, 뭐 하루에 몇 리터 마셔야 된다 이런 기사들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거 아니라는 말도 좀 있고 해서 저는 그냥 평소에 내가 생활할 때보다는 조금 더 수시로 마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일할 때 책상 위에 텀블러를 놔두고요. 눈에 보이겠어요. 그러니까 물이 눈에 보이면 그래도 조금 마시는데 안 보이면 목마를 때만 먹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마셨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을 잘 잤습니다. 이것도 피부에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. 피부뿐만 아니라 눈빛에도 중요하겠네요. 잠을 굉장히 잘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약간 카페인 같은 거 있는 음료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좀 잘 안 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잘 때 수면의 퀄리티를 충분히 확보하려고 했고요. 물론 잠을 자는 시간도 한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겁니다.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상체 운동이에요. 하체는 아마 달리기로 다이어트 하셨으면 충분히 튼실하실 겁니다. 상체 같은 경우에 의외로 좀 살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. 특히 이런 팔 쪽 부분에 어깨 부분 이런 데 살이 쏙 빠져가지고 사람이 왜소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달리기 하시면서 같이 상체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그래도 뭔가 밸런스가 맞아서 얼굴 살이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. 좀 더 건강해 보입니다. 그래서 상체 근력 운동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팩을 했습니다. 지금은 제가 자주 하고 있진 않은데요. 팩이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팩 하나당 뭐 1,000원이 안 되는 그런 저렴한 팩들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한 달, 두 달 동안 뭐 거의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 혹은 달리기를 했을 때만 이렇게 팩을 해줬습니다. 특히 달리기를 한 직후에 팩을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. 그래서 이런 팩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피부가 약간 좀 촉촉한 느낌, 약간 탄력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유지해 주는 데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피부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팩을 해주면 조금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은요. 다섯 번째가 맞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. 네, 다섯 번째는 헤어스타일입니다. 헤어스타일하고 옷, 스타일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. 특히 얼굴에 살 빠지면 불쌍해 보이는데 머리까지 좀 푸석푸석하거나 뭔가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훨씬 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깔끔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펌을 하는데 펌을 좀 신경 써서 해가지고 깔끔하고 평소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바르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하시면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빈티나 보이는 옷보다는 당연히 좀 더 단정한 옷, 깔끔한 옷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. 무조건 비싼 옷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. 사람이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그런 옷 있죠. 특히 밝은 옷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 챙겨 입으시면 훨씬 더 이런 좀 빈티나 보이는 걸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다음은요.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표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평소에 좀 밝은 생각,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이 웃으면 다른데 사회생활 하실 때 혹은 학교에서 생활하실 때도 웃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이게 사람이 살이 빠져도 웃잖아요.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빈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긍정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하면서 좀
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요, 제가 달리기를 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.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달릴 때 웃게 되면요, 이상하게도 달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사람이 웃게 되고요. 이런 것들이 평소에 꾸준히 웃는 게 습관화가 되다 보면 그냥 무의식 중에 있을 때도 약간 사람이 웃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. 우리가 뭔가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거나 하게 되면 약간 얼굴이 무서우신 분들이 계세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무서운 얼굴이에요. 가만히 무뚝뚝하게 있으면. 그런데 평소에 제가 달리기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얼굴이 빈해 보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요. 좀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책들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소설책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좋죠. 공부하기 위한 책들도 좋지만 뭔가 제 삶에 플러스가 되는, 좀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책들을 읽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저의 행동, 표정, 말,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이 생동감 있고 좀 더 이렇게 밝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먹는 걸 굉장히 조심했습니다. 물론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뭔가 많이 먹을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대신에 굉장히 질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여기서 말한 질이 좋다라는 게 무조건 가격이 비싼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비쌀수록 질이 좋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긴 하지만 저렴하더라도 질이 좋고 이런 음식이 있고요. 또 음식의 질이라는 건 재료 하나하나의 질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재료가 얼만큼 풍부하냐, 다양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좀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함께 먹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. 전반적인 음식의 어떤 퀄리티, 질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또 제가 항상 드린 얘기 있죠.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요.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몸에 나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 중에 몸에 나쁜 거 분명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. 알고 있지만 그냥 드시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 드리기 좀 힘들어요. 저도 그렇게 잘 못해요. 하지만 일주일에 한 개씩만 줄여보자 이렇게 하시고 질이 좋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.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팁들이 많은데요. 또 여러분들만의 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살이 이제 급격하게 빠진 다음에 물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겠지만 제 경험상요. 또 그것도 한 3개월,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살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몸이 정상 상태를 조금 유지한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 너무 또 강하게 하드하게 달리기를 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좀 살이 빠진 상태가 유지되겠지만 다이어트 성공하고 나신 다음에 달리기 강도를 살짝만 낮추시고 그렇게 달리시면 또 금방 얼굴이 살이 좀 붓기 시작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름 달리기 하면 평소보다 좀 더 빨리 빠지거든요. 가을, 겨울 되면 좀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 여름 지나고 넌 너무 살 빠져서 좀 걱정이네 이러신 분들도 크게 걱정 안 하시고요. 자기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달리기로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약간 이렇게 너무 살이 급격하게 빠져서 외형적으로 좀 고민이 되신 분들을 위한 얘기를 드렸는데요. 이런 고민을 다이어트 시작하신 분들이 좀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달리기 꾸준히 하시면 미래에 이런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살이 쪄서 고민인 것보다 살이 너무 빠져서 고민인 게 차라리 부러우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. 또 지금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